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엄지척 버튼 있습니다. 먼저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제 실전 차트 강의 자료집 100% 무료로 지금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급등 직전에 차트에서 어떤 신호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되는지, 고점에서 최대로 수익률을 끌고 가시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지 핵심적인 강의 무료로 지금 자세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해당 자료집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이후로 지금 K 배터리 최대 성장이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핵심 수혜 K 배터리의 전성기가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수조 달러 규모 친환경 정책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수년 동안 보조금, 빈익빈, 부익부 장세가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2차 전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가 대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미 일부분은 핵심적인 수혜로서 이미 주가가 1000%, 2000%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들까지 나타나 줄 수가 있었겠죠. 지금 현재 해당 분야의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부자 증세를 통해서 정부의 적자를 절감 계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ESS 시장이 작년에만 3배 이상의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습니다. 향후 누적 100배 이상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배터리 3사가 미국 현지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현 구간에서 만년 저평가가 해소가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친환경 거대한 흐름이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대선 그 시즌이 진행이 될 때 당시 때 이제 미국을 더 좋게 재건하겠다라는 이제 일명 BBB 법안이 수조 달러의 현금을 살포를 하는 그러면서 친환경 쪽으로 집중 투자를 하는 이제 대표적인 대선 공약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 당선 이후에 해당 법안을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가 돈을 너무 많이 쓴다라고 이제 축소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수정판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같은 경우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의 감축 목적으로서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막대한 이익을 거둔 부자 기업들 대상으로서 대규모 증세를 통해 에너지 안보와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가지고 전기차와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핵심 수혜를 받아주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이 지금 핵심 수혜 업종 외에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업종 같은 경우는 최소 15% 법인세.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때 같은 경우는 법인세가 0%였죠. 굉장히 이제 기업들이 사업을 하기 좋은 환경에서 진행이 되다가 지금부터는 이제 이 미국의 기업들이 대기업들이 대규모의 이제 세금을 때려받게 된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인세는 내는데 보조금을 지급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나머지 이제 이 업종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 핵심 수의 업종 외에 나머지 업종 같은 경우는 실적이 급감을 할 수가 있는 우려들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됩니다. 향후 10년 동안 전 세계의 친환경 보조금 경제 이게 지금 현재 정책을 지배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장세 같은 경우도 보조금, 빈익빈, 부익부 장세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중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수혜 업종에서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지금 전기차 분야 같은 경우는 미국 역내 생산을 한 전기차에게만 전기차 보조금 1,000만 원을 보조금을 지급을 한다라고 지금 현재 완전히 명시가 됐죠.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미국에다가 전기차 생산 시설 투자가 강제가 되게 되고요. 그러면서 지금 아무래도 이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매출이 큽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법인세를 대규모로 이제 좀 수혜를 받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여기서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의 완성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미 미국의 핵심적인 설비들이 갖춰 있고 어느 정도 지금 이 설비를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돌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미국 완성차 기업들에게는 이 생산 효율성을 확보를 할 수가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된다. 그래서 해당 법안을 통해서 전기차 미국 내 지금 이제 제조를 권장을 할 뿐만 아니라 미국 완성차 기업에게 전기차에 대한 경쟁력을 지금 이제 넣어주려고 하는 게 바이든의 정책의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IRA 대응을 위해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 완공 계획을 당초 2025년보다 앞당겨서 내년 10월부터 전기차 전용 공장에서 전기차를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셀이나 모듈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미국 역내에서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창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셀이나 모듈을 완성차 업체에게 판매를 할 때 얘가 뭐 한 1,5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면은 이 1,500만 원의 50% 이상인 750만 원 이상을 현재 지금 미국 내에서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셀과 포함이 되어 있는 지금 이러한 이제 부가가치를 위한 생산 설비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미국 내에 생산을 지원을 위해서 배터리 생산 단위당 미국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급을 해주게 됩니다. 배터리 3사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연간 수조 원의 영업이익 혜택을 이 보조금을 통해서만 누리게 되고 여기에다가 자기들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당연히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한국에서 생산을 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생산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생산 수율 확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되게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삼성 SDI, 뭐 SK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유럽 공장에서 어느 정도 이 수율 확보를 하는데 굉장히 애를 먹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것들을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수율 확보가 쉽지가 않을 것이다. 이런 지금 현재 우려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현재 이러한 구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엄청나게 지금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인력을 확보를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특히나 이런 뭐 자동차 공장들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맥도날드에서 일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500만 원을 넘게 벌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굳이 도심에서 막 벗어나 가지고 그런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력 확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문제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현재 미국 생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주가에 기대감이 반영이 덜 되었다. 그래서 굉장히 셀 기업들이 배터리 3사가 저평가를 조금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차 전지 양극재 같은 경우는 이번에 IRA 인플레이션 대응 법안을 통해 가지고 양극재가 배터리 부품이 아니라 광물 취급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 부품 무조건 이제 미국 쪽에서 생산을 해줘야 되게 되는데 광물로 취급을 받게 되다 보니까 미국 생산이 강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극재 공장을 미국에다가 짓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나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특히나 포스코그룹은 모회사 포스코홀딩스기 자금력이 빵빵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문제는 안 됐다라고 쳐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황제주로서 엄청난 폭등세가 나왔겠지만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아직 대기업으로는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향후 인제 대기업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지만 현재 지금 실제로 매출을 막 엄청나게 뿜어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이 자금 조달 우려가 굉장히 심했었는데, 지금 이 양극재 업체들이 미국에다가 직접 생산에 강제가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다 공장을 무조건적으로 지어야 되는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에 대규모 수혜를 가장 빠르게 받아줄 수가 있었고, 얘네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양극재가 적용이 된 전기차들 같은 경우도 보조금 혜택을 받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핵심 광물 협정이 확대가 되는 그런 기대감이 나와주게 되면서 이 양극재 쪽, 그리고 업스트림 보유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대규모 수혜를 받아주게 되면서 올해 지금 연간 500%에서 1000%의 급등세가 나타나주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현재 부각을 덜 받았거나 앞으로의 성장성이 아직 주식에 반영이 되지 않은 그런 이제 분야가 굉장히 기대감이 커져 줄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 모듈, 얘네들이 미국 내에다가 생산을 할 경우에 와트당 세금이 감면이 되게 됩니다. 거의 2차 전지 쪽의 AMPC 규정과 비슷하다, 거의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5월 이제 IRA에 따라서 태양광 이런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에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는데, 여기서 국내 콘텐트 보너스 규정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부분이 뭐냐? 이 국내가 이제 미국이겠죠. 태양광 발전 설비를 건설을 할 때 미국의 철강이나 부품을 40% 이상 사용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 추가 감면 혜택을 해줘서 최대 법인세를 40%까지 대규모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태양광 통합 생산단지인 솔라허브를 구축을 하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게 지금 현재 에코프로 그룹이 현재 구축을 하고 있는 뭐 수산화 리튬부터 전구체, 그리고 양극재, 여기에다가 이제 리사이클링 공장까지 지어지게 되는 이런 토탈 솔루션을 지금 진행을 하게 되는데,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태양광 관련된 원자재인 폴리실리콘 제조 외에 모든 태양광 부품과 모듈을 미국 내에서 이 솔라 허브에서 생산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간 1조 원의 IRA 세금 감면 혜택,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플러스 1조 원이 연간 지금 분기 2천억, 3천억씩 들어와 주게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하나큐셀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 내 점유율 같은 경우 19분기 연속으로 1위를 기록을 했고요. 그러면서 1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20%에 지금 육박하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IRA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2차 전지 쪽과는 다르게 태양광 발전 공급망에서는 중국산을 배제를 안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태양광 웨이퍼, 그러니까 이제 웨이퍼 같은 경우는 폴리실리콘을 정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웨이퍼가 글로벌 점유율에 있어서 중국이 95%를 압도적으로 차지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이 태양광 쪽에서 중국을 배제를 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태양광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뚫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태양광 업체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산 대비해서 가지고 있는 이 프리미엄 경쟁력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고요. 향후 중국 업체들에 대한 그런 이제 가격 경쟁에 부닥들게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익성이 급감을 할 우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불확실성이 크게 작용을 하게 되면서 핵심적인 수혜를 받아줄 수 있어도,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주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응답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재생 에너지에서 이 태양광, 풍력, 수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간헐성이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해가 쨍쨍 떠야 전기가 생산이 되고 발전이 되고, 태양광이 또 너무 뜨거우면 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아니면은 이제 굉장히 볕이 안 좋은 좀 흐린 날씨에서는 전기가 잘 생산이 안 되죠. 풍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고, 수력 같은 경우는 막 비가 엄청나게 안 온다, 오늘 올해 이제 여름처럼
역대급 가뭄으로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게 되면서 강물이 막 얼어붙고 그러게 된다라고 하면 수력 발전 같은 경우도 전력 생산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 신재생 에너지가 날씨에 따라 가지고 전기를 생산을 했다가 아니면은 오전이나 아니면 저녁에는 생산 이게 달라지는 간헐성이라는 이제 이 단점을 굉장히 치명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간헐성의 단점을 보완을 하기 위해서 해당 발전 설비에다가 배터리를 지금 현재 연결을 하는 이 배터리를 연결을 하는 사업이 바로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에 미국의 ESS 시장이 굉장히 조용하게 3배 이상 폭발적인 성장을 기록을 했고요. 성장적인 부분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전기차 시장을 지금 이제 뛰어넘었다.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ESS 누적 설비가 160배의 성장이 진행이 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재 지금 2050년 이후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전체 발전량이 80%가 넘어갈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겠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이 신재생 에너지는 석유, 화학, 그러니까 이런 화석 연료를 신재생 에너지로 완전히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뭐 석유나 석탄, LNG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전력망으로 확 바꿔버려 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 송배전망이 엄청난 투자가 지금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진행이 되다가 지금은 초기니까 진행이 되다가 결국에 땅이 부족하다라고 하던가 이러한 송배전망을 보강을 시켜야 되는 한계가 굉장히 커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족한 선로의 용량을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고 현재 지금 새로운 시장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게 송배전용으로서 대규모 ESS를 확대를 하는 지금 구상이 나타나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전소 옆에다가만 배터리를 다는 게 아니라 얘가 이제 발전소로서 전국으로 이제 대규모 송배전망을 통해 가지고 뻗어 나가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송배전용으로 ESS를 한번 걸쳤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해주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이 대규모 ESS를 확대를 하는 지금 현재 전략을 구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영국 같은 경우는 ESS 누적 설비 2040년까지 30배 이상으로서 확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슈퍼차저, 이게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초고속 충전 시스템이겠죠. 충전소. 여기에다가 새로운 태양광 패널 시스템을 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이 충전소에다가 태양광 발전에다가 배터리를 끼워 넣는 ESS까지 배치를 준비 중이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지금 한 7년, 8년 전부터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좀 미뤄지게 됐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일부 이제 미국의 일부 주 쪽에서 이 슈퍼차저 설비 진행을 하는 계획 문서에 현재 이 태양광 발전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지금 현재 보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글로벌 리딩 기업의 투자 방향성을 따라야 된다. 지금까지의 10년의 이러한 이제 좀 글로벌 주도주들을 애플이 만들었다. 아이폰을 만드는 애플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의 이제 신재생 에너지의 가장 글로벌 리딩 기업이 바로 테슬라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해당 기업의 투자 방향성을 따라야 되면서 ESS 쪽에 역대급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부분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 보셔야 되고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드리면서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올해 초에 투자 계획을 기존의 1조 원 규모에서 4배, 5배 대폭 상향을 해서 7조 원 규모로 자체 공장 애리조나 공장의 건설을 대규모 확대를 해가지고 건설이 확정이 들어갔겠죠. 여기서 이제 신규 원통형 배터리를 만들게 되면서 ESS용 LFP 배터리 제조 계획을 발표를 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에서 파우치형 배터리를 개발을 나섰는데 테슬라와 성능이 굉장히 대폭 개선이 된 그러니까 LFP 중국의 LFP보다 훨씬 더 성능이 개선이 된 파우치형 폼팩터를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해당 배터리가 테슬라의 ESS 시스템으로 들어가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아무래도 뭐
지금 현재 태양광이나 이런 발전 설비, 상업용 발전 설비에서는 중국의 ESS 시스템이 우세하게 간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슈퍼차저처럼 굉장히 대규모로 이런 전압을 팡 쳐가지고 고속 충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이런 ESS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그런 성능들이 요구가 되게 되거든요. 이 시장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 지금 이제 압도적으로 차지를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여기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원래 테슬라와 협력을 하게 되면서 고성능 파우치형 배터리, 이 파우치형 배터리가 각형 배터리나 원통형 배터리 대비를 해서 에너지 밀도 면에서 가장 기술력이 높은 배터리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지금 하반기 때 가정용으로서 ESS 배터리 N플럭이라는 지금 현재 제품을 출시 계획이고요. 향후 상업용으로서 확대까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현재 테슬라 쪽과 지속적인 협력이, 전기차 이후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폭발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해당 사업에서도 에너지 솔루션이 현재 지금 수혜를 받아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로 SK 이노베이션입니다. 2차 전지 랠리가 진행이 되는 상황 속에서 아무래도 이 SK 이노베이션이 석유화학 관련된 사업의 냄새가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저평가가 크게 진행이 되게 되면서 랠리에서 소외를 많이 받았었죠. 근데 지금 현재 SK온의 상장 계획이 계속 밀리게 되면서 이 투자 자금들이, SK온에 대한 기대감들이 SK 이노베이션 쪽으로 들어와 줄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현재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의하게 파우치형 배터리를 제조를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흑자 전환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계속되는 적자에도 회사채 시장에 있어서 단기 등급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지금 현재 흑자 전환을 신용평가사 쪽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이 자체로 조달 비용이 수백억, 수천억을 줄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업용 ESS 전용 배터리를 현재 지금 개발하게 되면서 해당 ESS 전용 라인까지도 확보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서진 시스템입니다. 금속 가공 역량을 가지고 있고요. 산업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는 반도체 사업으로서 굉장히 좀 자리를 많이 잡혔는데, 지금 현재 배터리 셀, 이건 이제 배터리 3사에서 만들겠죠. 이 셀을 제외를 한 케이스, 패널 같은 ESS의 각종 기자재를 모두 생산을 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ESS 1위 플루언스나 아니면 지금 2위, 3위 기업들과 수천억대 수주가 쏟아져 나오고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지금 매출 비중이 50% 이상으로 ESS 쪽에서 진행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확실하게 해당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겠고,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명찰이 IT 쪽으로 달려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되면서 두 달 가까이 주가가 밀리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같은 경우는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굉장히 저평가 메리트가 커질 수가 있겠죠. 작년에만 매출이 30% 고성장이 기록이 됐는데 올해는 50% 이상 65% 성장을 한 1조 3천억의 매출 목표가 발표가 됐다. 압도적인 지금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겠습니다.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종목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현재 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언제 사셔야 주가가 급등을 할 수가 있는지, 아니면은 언제 팔아야 최고점의 근처에서 고수익을 달성을 할 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부족함을 느끼셨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자세하게 차트 강의 자료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해당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현재 지금 진행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고 체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시는지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지금 현재 애플 거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이제 앱스토어에 애플 쓰시는 분들은 앱스토어에, 그리고 이제 삼성 핸드폰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핸드폰에 구글 플레이나 플레이 스토어 있으실 거예요. 이거 이제
어플리케이션 설치하는 데죠. 카톡 같은 거 설치하는 데입니다.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이제 검색창에다가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 아니면은 급등 타이밍이라고만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 설치를 하시는 데가 나오실 거예요. 요거 이제 이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분들에게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가 기대가 되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고 있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핸드폰 번호 같은 개인정보 일절 안 쓰셔도 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100% 무료로 주식 정보들 지금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실시간으로 좀 드리기 위해서는 유튜브보다 이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플리케이션 이제 들어가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 이제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거든요. 예, 이 부분 누르시고요. 그러면 위쪽에 별표 치고 확률 85% 실전 차트 강의 자료 있겠습니다. 이 부분 누르시고 아래쪽에 쭉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이 부분 누르시면은 무료로 받아 가실 수가 있게 됩니다.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에게 여기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매일매일 찍어 드리고 있겠습니다. 당장 이제 이번 달만 들어가지고 상한가 여러 종목 좀 터쳐 드리고 있겠죠. 지금 현재 7월 31일에 셀바셀스케어 찍어 드리고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갔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50% 이상 급등이 나와주게 되었고요. 지금 최근에 이제 8월 4일 에코프로 HN 이제 찍어 드렸죠. 해당 종목 같은 경우 이제 급등 타이밍 유튜브에서도 정말 중요하다 한 10번은 찍어 드렸었던 것 같아요. 100% 이상 이제 급등을 했는데 여기 이제 급등 타이밍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도 찍어 드리고 한 하루 이틀 만에 상한가 가고 추가적인 상승세까지 한 50% 60% 이상은 급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당장 이제 8월 14일자로 월요일에 이제 찍어 드렸었던 뭐 LS 전선아시아 초전도체 다시 한번 초강추를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대략적으로 하루 만에 20% 30% 급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 예상이 되는 종목부터 상한가 이상까지 갈 수 있는 종목들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니까요. 놓치지 않으시는 게 여러분들의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장전 시황과 함께 매일 9시, 장전 9시 30분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단타 관심주들을 제시를 해드리고 있어요. 당장 이제 월요일자로 여러분들 찍어 드렸었던 내용들을 이제 보시게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이제 미국 증시 관련된 간략한 투자 포인트들. 오늘 이제 증시에 있어서 단기 이슈로서 원전 이벤트와 초전도체 이슈가 다시 한번 중요해졌었죠. 지난주, 지지난주 초전도체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월요일 같은 경우도 이 초전도체 쪽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려가지고 해당 종목 상한가 추가 급등 계속적으로 좀 나와줬습니다. 이제 초전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이틀 사이에 어느 정도 좀 고가를 형성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는 이제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제 월요일까지도 아직은 이제 단기적인 수급이 나와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증권투데이 게시판에서 장전 시황과 함께 단타 관심주들 체크를 해드리고 있어요. 해당 종목들 한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부담 안 되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고 내가 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 벌어 가보시겠다. 이런 느낌으로써 진행을 해보시면은 증권투데이에서 단타 재밌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테마 차트 분석 게시판 여기서는요 핵심 자료집 공유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테마주 종목들 업종 섹터 매일매일 분석을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매매에 실제 계좌에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중요한 주식 정보들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분석을 드려서 영상들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또 급등 타이밍
수고했다라는 의미로서 영상 하단에 좋아요 엄지척 버튼이 있습니다. 이거 눌러주시는 거 여러분들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버튼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요. 급등 타이밍에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